각 제약회사마다 GMP를 하게 될 때 그때 처음부터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GMP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여를 했었는데 92년도쯤에는 제가 한 공장을 전부 다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까지 지경에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냥 뭐냐면 공장을 짓고 거기에 있는 수처리 시설, 공조 시설, 전기, 기계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컨트롤하고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 들립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저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거고 PM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그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약국을 운영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내가 약사로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큰 뜻을 품고 약국을 93년도에 열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의약품을 취급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한약 위주로 환자들을 대면하고 치료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약 또한 잘 되어지다가 2020년에 우리 다 아는 대로 2020년 7월 달에 전 국민 의약 분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의약 분업이 되면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지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쭉 해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야 이걸 약사가 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현대의학으로는 좋아지는 질병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것들을 찾죠. 한약을 역시 한약이 좋겠구나 해서 한약을 열심히 하고 그러던 차에 쭉 한 10여 년 이상 한약을 했었는데 200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하는 한약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구나 하고 주변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역시 한약이 잘 안 되는 걸 한계를 느껴서요. 그래서 한약을 말고 다른 거를 찾다가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해보고 일반 의약품도 해봤는데 결국에 뭐든지 치료되는 부분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라는 말이 좀 그 한계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약국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꽤 많거든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가한 거. 근데 그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고민하던 차에 2017년 정도에 천연물 제가 전에 있었던 유니시티 하시는 분이 와서 소개를 해서 그 제품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되고 그 제품으로 역시 그 제품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었죠.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제약회사 8년을 근무를 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들이 가격을 책정을 하고 마진을 얼마큼 주고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거라 그래서 한번 믿고 처음에 조금 해봤는데 88세 할아버지인 통풍이 한 20년 앓으셨던 분이 그 제품을 드시고 굉장히 호전되고 좋아지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구나. 한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외국 거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해서 이제 거기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잘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저의 천연물 치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유니시도 역시 잘 안 되는 거를 느꼈던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계가 있는 거죠. 치료의 한계가. 제가 원하는 치료까지 가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단계가 여기면 거기 한 7, 80%까지 밖에 못 가고 아무리 여러 가지 제품을 애가로 먹어도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걸 제가 느껴서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있던 차에 이제 스폰서님한테 PM 액티바이즈를 10스푼을 먹고 제가 먼저 체험을 한 거죠. 그 전에 있던 제약회사에서 비슷한 제품, 그 과라나가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4시 이후에 먹으면 잠을 못 잤는데 저녁 8시에 10스푼을 먹고 밤에 아주 숙면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건강기능식품도 다 같은 게 아니구나. 그레이드가 다르구나. 그래서 PM 제품을 잘 알아보고 역시 PM 제품이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제가 받고 PM으로 할 때와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할 때 같은 증상을 놓고 물론 이제 서류상이긴 하지만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일단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으로는 한 5분의 1 정도. 그래서 시간이랑 제품 먹는 기간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10분의 1 정도의 그러니까 10배의 가성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PM 제품을 정식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2000년도에 약국을 접습니다. 접기 마지막 전에 서울대병원 앞에서 제가 14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약간 그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서울대학병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피지기를 해야 되니까 적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거기에 취업을 해서 위장 취업은 아니에요. 정식으로 제가 취업을 해서 14개월을 근무를 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관심 있게 제가 보고 그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약국에서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분이 저희 약국에 와서 약을 드신 약의 역사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학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은 전부 다 단골들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제가 근무하던 약국이 20년 된 약국인데 20년 전부터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진짜 놀랍니다. 현대의학에서 우리에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약장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약장사는 약사가 약장사잖아요. 가운데 장자만 끼면 약장사입니다. 저희들이. 근데 약장사를 약사가 안 하고 의사들이 아니죠.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기와 저희 약국 바로 옆에 의료기기가 있었는데 같이 아주 협업해서 아주 잘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약을 주고 환자들한테 이 약 먹으면 나니까 꼭 드세요. 열심히 드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셔야 혈당이 조절이 되고 혈압이 조절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서 14개월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내가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서 조금 먹고 사는 게 힘들지라도 글로 가자라고 해서 20년 봄에 약국을 그만두고 오직 PM에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PM 사업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85년도부터니까 40년 가까이 이런 치료를 제가 목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치료가 잘 되는 약을 내가 정확하게 만들면 생각부터 시작해서 한약으로 치료를 하자. 한약도 안 돼? 건강기능식품으로 하자. 이것도 안 되네? 의약품으로 하자. 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 안에서 허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약만 늘어나고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나이에서 오는 노화는 우리가 누구도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노화를 뭐 지연시키거나 거꾸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만나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 20년 젊어지셨네요. 뭐 5년 젊어졌네요. 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나이로 이제 간다라는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듣기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지킨다라는 게 맞는 말이죠.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내 나이에 맞는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것이냐 그러면 그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여기서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제가 슬라이드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섭생과 과로, 추위, 환경이라고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먼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너무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간식도 먹고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그렇게 먹는 것들, 그리고 내가 사는 거, 아침에 눈 뜨고 자기 전까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내가 사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로와 스트레스. 이거는 과로, 스트레스, 추위는 한 가지로 우리가 묶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액티바이저가 그 체온을 올리는 제품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추위에 반할 수 있는 제품인데, 액티바이저가 할 수 없는 거는 한겨울에 우리가 밖에서 자연에서 오는 추위는 우리가 절대 액티바이저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못 이기는 거죠. 그럼 그 추위는 내가 피해야 되는 거죠. 추위가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죠.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면서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너무 더운 거, 너무 추운 거, 아니면 너무 선선해서 내가 좋다, 이런 것도 작은 의미에서 스트레스, 큰 의미에서의 너무 추워서 내가 몸이 웅크러드는 거, 아니면 너무 더워서 땀이 뻘뻘 나면서 힘들어지는 것들이 다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또한 역시 과로라는 거는 내가 체력이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 훨씬 많이 씀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감당을 못하고, 그러면서 대사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내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로, 스트레스, 추위가 건강을 해치는 건데, 중요한 건 요 3가지, 섭생, 과로, 스트레스, 추위가 우리한테 건강을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갑자기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총을 맞거나 칼을 맞지 않으면 나는 살아온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병원에서 노화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시는 거니까, 노화로 인해서 오는 병이니까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 말에 너무 익숙해요. 현대의학이 지금 120년이 돼가는데, 대한민국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1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100년 동안 들어온 생각이 노화, 나이 먹어서 생기는 병, 그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조금씩 오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손이 확 붓고 아프면은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왜 그러지 하고 찾는데, 조금씩 아프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통증이 진행되고 염증이 진행됐을 때 내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노화로, 아니면 환경이,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병이 만들어진 겁니다. 잘 모르는 거는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몸의 이상에 의한 병의 정보를 정확하게 못 듣죠. 그냥 서서히 은행으로 표현하면 장기 저리로 저희에게 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병을 내가 만드는 것,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이 먹는 것이다, 과로다, 스트레스, 추위다, 그리고 요새 이제 크게 대두되는 환경이다라는 거를 크게 인식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는 대로 약 먹고 검사하고 괜찮네요 얘기 들으면 나와서 나는 괜찮은 거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수치가 높아요, 낮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내 몸에 이제 변화를 느끼면서 혈압이 높으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나오면서 잊어버리고 똑같이 섭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과로하고 스트레스하고 추위에 노출을 시키고,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가령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코로나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길가에서, 노출된 공간에서 내 몸을 함부로 그냥 놔두는 것들, 그런 것도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인 거죠. 그러면 이런 건강들을 좋게 하는 것, 반대로 이렇게 망가졌다면, 좋게 한다라는 의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이를 10년, 20년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내가 40대면, 50대면, 60대면 최소한 내가 살아온 만큼 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만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죠. 그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약 먹고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건강을 좋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혀 안 되는 거를 깨닫고, 통풍 할아버지가 좋아지는 걸 보고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건강을 지키는 것, 건강을 좋게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혼자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그럼 그거를 나이에 맞게 내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
것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좋게 하는 것. 첫 번째, 염증이 우리 몸에 이제 노화가 되는 거, 염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부가 주름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떨리고 그런 것들이 몸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염증에 대한 생각이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게 염증이다라는 게. 다 뭐 유전적이다 뭐 다른 얘기들을 병원에서 자꾸 해서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암도 염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암도 염증이다 그러는 말이 꽤 많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현대인의 모든 우리가 앓고 있는 대사질환, 거의 다가 대사질환이죠. 교통사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은 염증인 거죠. 그럼 염증을 치료하면 내가 건강히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염증을 치료하는 게 뭐냐? 항생제, 소염제 절대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를 설명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고요. 하여튼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로 우리의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항산화 작용이 있는 그 무엇이 항염증 작용이 있는 거죠. 염증을 치료한다라고 이제 제가 책을 보고 깨달아서 항산화제가 가장 많은 게 뭐냐? 돌아보니까 우리가 잘 먹지 않고 있는 과일, 야채, 통곡물에 항산화제가 가장 많이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 그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과일, 야채, 통곡물, 아까 말씀드렸던 섭생을 잘하면 건강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먼저 제 몸에다가 그 실험을 해봅니다. 자주 써먹는 말인데 제가 3개월 동안 하루 3끼 과일만 오직 과일만 먹고 3개월 후에 제 몸의 변화를 보고 답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과일만 있고 야채는 안 되냐? 근데 이제 과일, 야채, 통곡물을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6대 3대 뭐가 남지? 1이 남는구나. 이 정도 수치예요. 과일이 가장 많은 거. 그리고 이제 과일이 왜 야채보다 더 많고 통곡물보다 많은 거는 과일이 자라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바람이 불고 공기가 안 좋고 비가 오고 차고 덥고 이런 기온의 차도 우리가 사과도 기온차가 심할 때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과일들이 곡식이나 야채보다는 야채는 땅에 바로 붙어서 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자연의 환경의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항산화제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케미칼은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인데 양약은 케미칼이죠 다. 근데 양약으로 된 그런 많은 화학의 구조들이 과일에 있는 특히 사과에 있는 그런 유익한 성분들에는 전혀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식물에만 있는 구조여서 피토케미칼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항산화제라고 번역을 했고 걔네들이 몸에 들어가니까 염증을 치료하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면역력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바이러스라는 항원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그에 적절한 항체를 만드는 거. 그게 면역력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항체를 우리가 뭘로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를 잘 모르는 채 그저 예방주사를 맞아야 항체가 생기는 거다라고 국가적으로 그야말로 9시 뉴스에 나와서 떠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방주사만 맞으면 돼. 나는 재수가 없어서 예방주사 맞고 우리 시어머니는 죽은 거고 나는 뭐 눈이 강소구는 뭐 눈이 멀었던 거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예방주사 맞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나는데 그게 항원항체 반응이 잘못된 항원항체 반응인 거죠. 정상적인 항원에 의한 걔한테 딱 맞는 항체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 건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항체가 못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주사로 만들면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학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믿음인 거 아세요? 믿음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론자인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아메바가 뻥 터져서 원숭이가 되고 걔가 획가닥 해가지고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역시 항원 항체도 그거에 맞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거에 맞는 항체를 내가 못 만드는 거죠. 내 몸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항체를 만든 성분이 뭐냐면 여러분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 채로 흡수가 돼요. 단백질이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유전자, DNA 아시죠? 그 DNA가 너는 지금 가서 코로나가 균이 들어왔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항체를 가서 만들렴. 그러면 내 DNA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가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항원항체 반응이죠. 정상적인 면역력이 내가 있는 건데,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즉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섭생을 잘해야 된다는 결론이 오는 거죠. 즉 과일, 야채, 통곡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아닌 것들은 전부 다 항원, 항체 반응해서 항체를 만드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딴 데 쓰이는 거죠. 그럼 단백질을 왜 먹으라 그러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서 내가 제일 첫 번째 탄수화물을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단백질까지인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게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흔히 참 좋아하는 손흥민 정도의 운동량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1%도 안 되죠. 그럼 나는 손흥민에 비해서 운동을 좀 덜한다. 그럼 단백질을, 특히 육류 단백질을 먹지 말아야 되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산에 앞산 뒷산 가서 걷고 오는 정도면은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도 반도 못 쓴 채로 내 에너지 대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군다나 평소에 지방을 얼마나 많이 드세요. 그 지방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죠. 그럼 단백질이 쓸 일이 없어요. 단백질이. 그러니까 항체로 쓰고 남은 거를 에너지로 쓰면 좋은데, 항체로 쓰고 남은 게 단백질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걔네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노폐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좋게 하는데 방해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건강을 좋게 하고 방해하게 하는 역할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과 영양입니다. 저희 제품이 기가 막히게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좋은 게, 이 해독과 영양, 우리가 건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해독과 영양인데, 가장 잘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효과에 비해서 너무 싼, 제가 그걸 그전 회사로 우리 액티바이저 파워 칵테일 리스트를 3가지를 단순하게 해독과 영양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봐서 여기서 견적을 내보니까 46, 7만 원 나와요. 우리가 17만 원, 그죠? 17만 원 정도면 되죠? 액티 2통을 먹어도 20만 원 안에서 되는데, 여기는 좀 아낀 채로 45, 6만 원을 먹어야 해독이 되고 영양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해독과 영양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제품은 이 해독을, 이 영양을 더 좋게 잘하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왜 해독과 영양이 중요하면, 우리가 대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항원, 항체 만드는 것도 항산화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있어야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염증 반응과 면역력을 우리가 좋게 했을 때 그런 대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우리 몸에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노폐물이 생기죠. 차가 엔진을, 휘발유가 들어가서 엔진이 움직이고 뒤에 매연이 나오듯이 우리 몸에도 그런 매연들이 온 장기에 다 쌓이게 되죠. 그런 장기를 해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 제품들이 다 그런 효과와 해독과 영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독과 영양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따른 쓰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는 건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는 거는 저희 제품과 과일, 야채, 통곡물, 잘 자는 거는 니트레이트 많이 드시면 그렇게 저렇게 하던 우리가 섭생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저희 아들은 밤에 일어나서 아침에 자는데, 걔는 한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을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건강이 해치죠. 그럼 미국 가서 살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지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잘 싸는 거. 우리가 잘 싸는 거, 해독이 가장 중요한 거는 소변, 대변 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땀 많이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멍에서 뭐가 다 나온 거죠. 코, 가래, 귀에서 귀지, 눈에서 눈물,
비듬 이런 게 다 해독하는 과정이에요. 더러운 게 아니죠.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듬이 생기고 뭐가 코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해독을 참 잘하고 있구나. 특히 저희 제품 액티바이저나 이런 거 드시고 나면 이런 잘 싸고 그러니까 온몸에서 다 나오는 거죠. 어깨가 아픈 거,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해독하는 과정인 거죠.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반응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이런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좋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론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몸은 하나이고 음식과 약은 하나이다라는 두 가지 얘기예요.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가 약이 되고 우리 먹은 것이 약으로 먹은 것이 음식이 되는 그렇게 하나이듯이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 원인으로 병이 생기고 한 가지 원인으로 치료되는 거죠. 그 치료되는 것이 식, 두 번째 글자에 있는 식으로 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좋은 음식이 약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음식과 약은 따로 두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잘 먹으면 되는데 왜 꼭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느냐. 잘 아는 대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죠. 여기 나와 있는 팬데믹, 인수공통, 감염병, 기후변화.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YTN에서 그 하와이에서 큰 고래가 죽어서 해변으로 올라왔는데 걔가 17m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54톤, 54kg 아니에요? 저보다 조금 가벼운 54kg가 아니라 54톤. 그렇게 큰 고래가 잡혀서 죽어서 와서 해부를 해봤더니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과 어물, 그 어망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뭐 몇십 킬로 비밀이라 이런 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고래 안에 있는 모든 소화기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입 안에 먹은 고기 같은 게 입 안에서 뒤로 넘어가지 못해요. 입으로 못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전부 다 그런 우리가 버린 그런 스티로폴, 플라스틱, 그물망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고래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한 10년 전부터 가까운 해변에 고래가 죽어서 떠오르는 게 집단 폐사 이런 거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건강식품하고 관계가 있느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죠. 그렇게 되면 물이 깨끗하지 않고 그 물이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려와서 우리의 먹을 음식들을 영양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물이 바다에서 올라온 물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들이죠. 어느 환경단체에서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바다를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서 해부를 해서 미세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 안에 조그만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해산물도 먹지 않는데 가능하면 작은 해산물을 먹어라라는 거죠. 멸치, 정어리 이 정도. 그리고 큰 고기들을 먹지 말라 그러는 게 먹이 사슬해서 작은 애들을 먹고 그게 쌓이는 거죠. 내가 잡아먹은 물고기에서 있는 플라스틱이 내 몸 안에 그대로 배설이 안 되고 해독이 안 되니까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혀 배출이 안 되는 해독이 안 되는 것들이 몸에 쌓이니까 해독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생선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계속 이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먹는 공기 안에 먼지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몇십 년 후에 아니 몇백 년 후에 내 배를 갈라봤더니 내 안에서 플라스틱 덩어리가 나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잘 깨끗하게 엄선된 제품으로 만든 특히 효소화된 그런 제품들을 먹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해서 건강한 식단을 위협받고 있는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먹는 반찬들이 한두 가지를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먹는 게 좋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가 곤충이 죽기 때문에 그런 야채나 과일들이 잘 살지 못하다는 거 혹시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곤충들이 땅에 많이 살아야지 걔네들이 이제 땅에 있는 미생물들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나 야채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대로 현대인들이 생각해낸 게 땅이 오염됐으니까 이 어떤 그 장치 안에서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서 배추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깨끗한 배추가 나오는데 영양분이 없는 그냥 배추죠. 영양가 없는 배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배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추가 땅 속에 있는 산소와 질소와 무기질과 이런 것들을 내가 뿌리에서 잡아다가 잎을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를 운영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영양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해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될 필요 있는 거죠. 현대 우리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과일, 야채 이런 모든 음식들이 식품 사막이라고 그러는데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공식품을 먹으면 됐겠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고 똑같은 맛을 내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이죠. 가공식품에는 일단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노폐물을 동물성 식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현재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음식 가지고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있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위에 나오는 회사들이 아메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20위까지 나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건강식품이고 저희 것만 건강기능식품인 것 아시죠? 이 기능식품이 영양소의 기능, 생리 활성의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의 기능이 있는 걸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다른 회사 거는 우리가 아메이 더블X 좋은 영양제예요. 아로나민 골드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걔는 건강식품이에요. 일단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걔가 생리활성 기능이나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 그걸 제품을 먹고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리활성이나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거는 특히 질병 발생 위험 감소는 해독이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제품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이다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은 PM 과학 기술로 자연 그대로를 담다. 이 말씀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독일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PM 과학이라고 바꿨습니다. 독일에 있는 과학도 PM처럼 그런 과학의 정신, 그런 사이언스의 정신으로 제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독일에 있는 바이엘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모든 회사들이 저희들처럼 그런 마인드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들지 않아서 요새 이제 들어보니까 PM이 한국에서 잘 먹히니까 독일에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들어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걔네들도 독일 과학의 기술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독일 과학 기술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PM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어서 PM 과학이라고 PM 사이언스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께 탁월한 게 자연 그대로를 담은 거죠. 땅에 붙어서 나오는 땅 속에 있는 것들, 땅 위에서 나오는 과일이나 야채, 통곡물로 저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게다가 효소화시켰기 때문에 저희 PM 사이언스는 특출나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똑같이 다 저희가 GMP를 하는데 저희 제품이 GMP 시설에서 나오는 건데 GMP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의약품 시설만 할 수 있는 거죠. GMP가 좋은 의약품 제조 시설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의약품을 좋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럼 그동안 GMP 아닌 회사는 안 좋은 제품이었네, 그죠?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은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을 했죠. 근데 거기 GMP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안전성과 안정성과 유효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약품을 허가를 맡을 때 안전성에 관한 실험, 안정성에 관한 실험, 유해성에 관한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피 제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한 카피 제품을 만들어서 허가를 맡기까지 의약품은 2,500만 원이 들어요. 제가 뭘 좀 한번 해보려고 옛날에 약국에 있을 때 신제품을 하나 내보려고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그때 2,500만 원 들어요. 한 제품 허가 맡는데. 그게 저 세 가지 실험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지는 첫 번째 이제 안전성. 먹어도 안 죽는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요. 저희 제품은 천연 유기농이고 코슈할랄이어서 코슈할랄이라는 말이 자기네들 말로 허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코슈는
할랄은 이슬람 말로 할랄은 허용하다야.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니네 먹어도 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제품들에만 주는 마크를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천연 비타민이죠. 합성 비타민이 아니고 도핑이 프리인 제품.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은 제품이 유효기간 내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연달에 그 시럽, 브루펜 시럽 갖다 놓고 한 2, 3년 지나면 분류가 돼요. 층이. 그런 게 안정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 거죠. 물론 유효기간 지나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께 유효기간 지났을지라도 보면은 이렇게 뭐 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뭐가 덩어리가 진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심하게 바뀐다든지 그렇지 않고, 근데 액티바이저가 색깔이 다르게 나와도 그걸 그대로 출하시키는 회장님의 그 배짱, 저는 그게 제일 참 부러웠어요. 제가 품질관리 GMP 했던 사람으로서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천연으로 만들어서 그 해 수확한, 그 때에 수확한 사과가 색깔이 노란 거밖에 없어요. 그 노란 거로 해서 제품이 노란색이라면 색소를 집어넣어서 빨갛게 만드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원칙이죠. 품질관리에서. 근데 그건 대담하게도 바뀐 색깔로 그대로 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품질관리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배짱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배짱 있게 우리 제품이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 그 독일 GMP 시설에서 나오는 거고, 튜브라는 품질관리, 세계 최고의 품질관리를 우리가 허가를 득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다음에 유효성은 NTC 공법, PTC. 여기 PTC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상간 이동 촉매라는 게, 이 상이라는 게 뭐냐면 액체와 고체와 기체 사이에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뭐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영양분이나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 지 혼자 못 들어가요. 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 고체라는 상, 액체라는 상에서. 그럴 때 뭐가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액체를 고체로 들어갈 수 있게 효소가 필요한데 저희 제품이 그 효소가 다 있기 때문에 세포 막이 고체거든요. 흐물흐물한 고체긴 하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그 막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액상에서 고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촉매가 우리 제품에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액티를 먹고 5분 내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PTC, 상간 이동 촉매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지형성이고 수용성이고 문제가 안 돼요. 지형성이 문제가 아니라 액상에서 고체상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런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근데 저희 제품은 그래서 효과가 좋다. 효과가 있다라는 저희 제품의 특이한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잘 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저희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가 슬라이드 3개에서 있죠. 3위고 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저희 제품의 일반적인 저희 제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선포 후사라고 제가 뭐 어려운 말 한번 써봤는데, 먼저 우리가 현대인들이 허약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허약해서 못 먹어서, 그러면 우리가 70년대 우리 박정희 시대에 못 먹어서 다 병이 생겼으니까 그때 어르신들은 못 먹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과일 야채를 먹긴 했는데 그때 왜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분들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양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지방이 많은 삼겹살을, 전 세계에 있는 삼겹살을 다 끌어다가 한국에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호가 됐는데 그때는 지방이 워낙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에너지원이 됐어요. 좋은 에너지원이. 살아왔는데 지금의 보호가 안 되는 원인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에너지가 없어서 선보호를 해야 돼요. 그럼 보호의 의미는 과일과 야채와 통곡물에만 있는 항산화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의미입니다. 자, 보호의 의미는 아무리 덩치가 크고 보기에 건강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항산화 성분이 있는 영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은 게 파워 칵테일. 그러니까 이제 한 포가 뭐 얼마다 이런 개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성분들을 잘 비교해 보면 그 한 포만 가지고도 제가 전에 있던 데서 한 4가지 제품을 먹어야 그 한 포가 나와요. 그럼 이게 10만 원? 택도 없죠. 한 개 5, 6만 원짜리인데 우리는 한 박스가 12만 얼마죠. 그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워 칵테일이 가장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제품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제품이 우리가 흡수될 때 위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보호가 잘 안 되죠. 그럼 오히려 그게 몸에 안 좋게 돼서 오히려 상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파워 칵테일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면서 설사를 해. 그건 사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고. 그럼 원래 보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잘 거기서 얻으려면은 양을 줄이면 돼요. 반포를 3분의 1포를 먹게 되면 장에서 그거를 잘 적응을 해서 파워 칵테일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 첫 번째 제품은 우리가 다 아는 액티바이저입니다. 액티바이저는 비타민 B, 비타민 C, 특히 이제 여기에 있는 과라나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비타민 C 노랗게 있고 그 밑에 과라나 추출 분말, 과라나에서 추출한 과라닌이라고 제가 따로 그 영어로까지 얘기를 해서 토를 달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줄에 있는 그 천연 카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허가를 맡을 때 과라닌이라는 용어를 못 써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이 가끔 뭐 허가 때문에 오래 홀딩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한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과 이런 그 허가 맞는데 용어들의 차이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럴 때 과라닌이라는 용어를 못 써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카페인을 써야 돼요. 근데 앞에다 천연 카페인이라고 써도 돼요. 그걸 근거를 제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다르다고 보는 건데 화학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두 가지가. 그런데 몸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일은 전혀 다르죠. 제가 그전에 천연 카페인이라고 먹었던 제품은 4시 이후에 먹으면 밤을 꼴딱 새는데 저희 파워 칵테일을 10스푼을 먹어도 잠은 잘 잘 수 있는 게 그게 과라닌과 천연 카페인이라고 하는 카페인의 차이예요. 액티바이저에 있는 건 과라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천연 카페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과라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쌍놈이 아니고 양반인데 시대가 바뀌어서 양반 쌍놈 없이 살긴 하지만 나는 뿌리 있는 안동 김씨 양반이다라고 얘기해야죠. 우리는 안동 김씨예요. 저는 안동 김씨가 아닌데 하여튼 그 과라닌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액티바이저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이 과라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액티바이저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혈관을 뚫어주고 청소하고 이러는 거죠. 제 위에 있는 그 빨간 혈관은 동맥이고 파란 거는 정맥이에요. 피가 우리 몸에 돌면서 동맥에서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과 폐에서 흡수한 산소를 가지고 온 조직을 돌면서 다 돈 다음에 정맥으로 넘어가서 이제 심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애들이 모세혈관이에요. 근데 그 모세혈관의 양이 우리가 다 듣는 대로 90% 뭐 이렇게 길이로 면적으로 보면 동맥이 좀 굵기가 굵으니까 근데 길이로 보면은 모세혈관이 훨씬 더 길고 중요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혈관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게 머리카락보다 10분의 1 정도보다 더 가는 그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그 사이를 적혈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다니는 애고 백혈구가 그 안에 있어야지 저기 혈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기는 애들이 백혈구란 말이에요. 그 그 빨갛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이런 거 가지고 검사해서 네 피가 건강하다라는 걸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그런 좁은 길을 건너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모세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게 그래서 모세혈관은 동맥이나 정맥과 달리 그림은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망처럼 돼 있어요. 가운데 혹시 보이시나요? 망들이 골고루 돼 있어서 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그래서 그 탄력을 모세혈관의 혈관벽을 탄력을 주게 하는 게 산화질소죠. 이 미노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는 것이 액티바이지고요. 그래서 액티바이지는 혈관 안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서 모세혈관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액티바이지는 첫 번째 심장, 두 번째 혈관, 두 번째 혈액에 다 관여를 하죠.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 혈관에 문제가 있다, 혈액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들 액티바이지를 먹으면 다 해결이 되죠. 우리가 몸에 피가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끝까지. 액티바이지는 다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심장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혈액, 혈관, 그 혈액에 있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밝혀내지 못하는 그 많은 성분들을
저 액티바이즈는 청소를 하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즉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뮤노겐, 이 뮤노겐이 산화 질소를 만드는 거예요. 뮤노겐 자체가 이 캅셀 안에 까보면은 산화 질소가 있는 게 아니고 캅셀 안에 있는 알기닌, 시트룰린, 아마란스 추출물 얘네들이 대사가 되면서 산화 질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약국에서 제가 이제 아르기닌을 굉장히 많이 여러 회사에서 나와서 많이 팔아요. 알기닌 많이 먹으면 산화 질소가 생기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해서 파는데 이거를 먹으면 저희도 뮤노겐 먹으면 예민하신 분들 어깨 같은 데 쑤시고 그러잖아요. 호전이 와야 돼요. 그죠? 어깨나 이런 내가 안 좋은 혈관들이 들었다 줄었다 하니까는 거기에 통증으로 내가 느껴서 그런 문제들이, 호전들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팔았던 알기닌 제품에서 한 번도 호전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가 차이 나냐면 알기닌이 몸에 들어가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산화 질소가 단 1도 안 나온다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알기닌, 시트룰린, 아마란스 추출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알기닌이 대사가 되면서 산화 질소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냥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두 알 먹을 때하고 네 알 먹을 때하고 호전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 두 알 캅셀 그 조그만 거 그 안에 얼마나 들었다고 걔가 들어가서 그 난리를 치겠냐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PTC, NTC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돼서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조그만 캅셀 안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서 산화질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뮤노겐에 있는 성분들이 말씀드렸던 아마란스, 알기닌, 멜론 분말, 사과 추출물, 효소출물 이런 것보다는 여기 메인이 아마란스, 알기닌, 멜론 분말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알기닌이나 시트룰린이 체내에 대사되면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겁니다. 각각 이제 붉은 시금치에는 천연 아질산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아질산염도 몸에 대사가 되면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금치 많이 먹으면, 붉은 시금치 많이 먹으면 호전으로 어깨가 아파야 되는데 우리 시금치 먹고 어깨 아픈 사람 우리 못 봤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흡수되기 좋게 추출을 해서 효소화한 거죠. 네. 그런 회사의 제품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기능식품을, 왜 PM을 먹어야 하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수천 가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오메가3만 해도 우리가 이제 많이 대몬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 연질 캡슐에다 넣어서 오메가3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뭐 냉동실에 넣었더니 어디 건 얼고 어디 건 안 얼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오메가3 안에 있는 EPA, DH도 중요하지만 껍데기가 문제인 거죠. 껍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전에 그거 팔 때 껍데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때 그 껍데기가 장에 들어가서 흡수가 안 된 채로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면 정말 다행이죠. 아침에 오메가 껍데기 나오면 그건 다행히 정말 성공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풀어지면서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노폐물을 만들면 해독이 안 되는 거죠. 영양과 해독인데 그게 문제가 있었고, 저희 제품은 게다가 수용성이라는 거죠. 상간 이동을 할 때 지용성보다는 수용성이 조금 더 효소가 덜 필요하죠. 지용성은 췌장에서 효소가 나와서 걔를 수용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단계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흡수가 빠르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거죠. 속효성인 거죠. 그 다음에 Q10 플러스는 지금 우리가 가슴 아프게 없기 때문에 아무튼 Q10 플러스도 똑같이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칵테일인데요. 파워 칵테일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거죠. 단 한 포에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4가지 내지 그 이상의 제품들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게다가 흡수까지 잘 되고 거기에 있는 유산균 먹인 식이섬유가 저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식이섬유 우리가 사 먹으면 비싸기도 하지만 소화도 안 되고 끄끄거리기만 하잖아요. 걔네들이 들어가서 장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고 당분의 흡수를 막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 파워 칵테일이 한 달분 30포에 12만 원밖에 안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걸 대할 때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는데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그 파워 칵테일이 어마어마한 효능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파워 칵테일은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장 사이사이에 있는 노폐물들, 그런 것들은 대변, 숙변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하나를 끄집어내면 저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정맥과 동맥이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하나하나 융기해서 거기 있는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맥과 정맥에서 영양분을 가지고 심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간으로 올라가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이상한 성분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서 내 심장에 타격을 주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거고. 잠깐 순서를 바꿔서요. 젤슈추를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젤슈추가 가지고 있는 성분은 너무나 단순하게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셀레늄 이렇게 4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대로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어요. 파워 칵테일도 똑같이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셀레늄밖에 안 들어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보고 놀란 게 파워 칵테일이 있는데 이걸 따로 끄집어내서 이거를 먹으라 그러지? 마케팅인가? 그랬는데 젤슈추를 먹어보고 파워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파워를 많이 느끼셨죠. 이 파워는 항산화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항염증이죠. 그 항염증 효과가 항산화제가 하는 건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얘네들이 특수전을 수행하는 얘들 같아요. 얘네들이 들어가서 항염증 작용을 뛰어나게 하는 게 되게 속을 끄집어내서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옛날 보선발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많이 먹는, 제일 많이 권하는 제품이 젤슈추이고 통틀어서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미노겐을 고릅니다. 그 기가 막힌 제품 2가지가 저희 제품에 나오는데 젤슈추 이거야말로 나이에 관계없이 증상에 관계없이 이건 호전이 없잖아요. 그죠? 먹으면 그냥 좋아지기만 해요. 이것도 참 이상한데 보통 호전이 있어야 되는데 호전 없이 그렇게 좋아지기만 하는 것도 궁금해요. 제가 독일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해서 못 물어보겠네요. 그냥 믿고 먹는 거죠. 우리가 이게 믿음인 거죠. 젤슈추가 4가지밖에 안 되는데 40가지, 400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믿으셔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누구나 다 나이에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90세 넘으신 분들 제품 주식이 좀 불안하시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온박 다 뒤집어 쓰니까 저는 그럴 때 젤슈추만 들어요. 대신 많이 드세요 그러죠. 얼마나 많이 드세요? 일주일에 한 통 드시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회복하고 걷고 움직이는 걸 보고 젤슈추는 너무나 좋은 제품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제네레이션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네레이션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네레이션 성분들이 마리골드 추출물, 오메가3, 코엔자임, 대두배아 추출물, 홍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가장 큰 역할을 말씀드리면 모세혈관, 우리가 가장 작은 혈관들을 얘네들이 건강하게 해요. 전부 다. 마리골드 추출물도 그렇고 오메가3도 역시 그렇죠. 코엔자임 큐텐 그렇죠. 대두배아 추출물에 있는 건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인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우리 몸의 혈관의 문제들을 얘들이 일으켜요. 그러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가서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쓸데없이 많은 에스트로겐, 특히 폐경기 이후가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들을 이 피토에스트로겐인 대두배아 추출물이 가서 걔네들을 막아요. 못하게. 그래서 얘가 유방암도 예방할 수 있고 자궁암도 예방할 수 있고 림프암도 예방할 수 있고 눈에 있는 혈관들의 찌꺼기들이 끼는 걸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대두배아 추출물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콩이죠. 콩 많이 드시면 전부 다 이렇게 특히 우리 여자분들 45세 넘어서 폐경을 앞두고 굉장히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콩 많이 드세요. 굉장히 즐겁게 폐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들의 건강검진뿐 아니라 제가 이 제네레이션을 먹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꼈던 안경을 작년에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벗고 다 운전도 하고 웬만한 글씨들은 다 보이는데 뒤에 있는 지금 모니터에 있는 글씨가 제네레이션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터로 보이는데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그래요. 작은 거를 누가 작은 글씨 보이냐? 안 보여. 그래서 그럼 뭐 좋아진 거야. 근데 너는 저거까지 네 평생에 저 글씨를 언제 봤니? 20대밖에 못 보던 글씨예요. 그럼 어떻게 사니? 안 보고 살지 뭐. 저 안 보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운전하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핸드폰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기는 다 보이거든요. 조그만 글씨가. 제가 멀리 있어서 문제인 거지 제 눈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네레이션 한 가지가 그 일을 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이 제품에 들어있는 3가지 미노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해서 혈관들을 깨끗하게 해서 좋아지는 거죠. 리스토레이트를 제가 빼고 넘어갔네요. 그죠? 리스토레이트는 뭐냐면 이제 9가지 미네랄이죠. 비타민 D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네랄인데 미네랄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여기서 칼슘이 뭐가 좋다? 아니면 뭐 마그네슘이 뭐가 좋다? 이런 걸로 우리 리스토레이트를 평가하기에는 리스토레이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걔네들 8, 9가지가 들어가서 90가지 이상 100가지. 그러니까 제주추 4가지가 들어가서 그 많은 일을 하듯이 저 9가지밖에 안 되는 애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대사에 모든 대사에 많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10%, 20%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드셔서 몸에 하나도 부작용이 없는 거죠. 몸에 좋아지는 부작용만 있고 우리 몸에 우리 여자분들은 특히 라인이 살아나는 그런 부작용,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리스토레이트는 정말 아낌없이 아침, 점심, 저녁 9시, 11시, 1시 이렇게 2시간마다 이제 아마 2포씩 먹어도 너무나 건강에 좋아지기만 하는 그런 제품이죠. 바쁘게 그냥 정신없이 달려와서 정말 죄송한데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차분차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마치겠습니다. 와, 정말 명강사는 이 시간 전에 끝나는 게 명강사님이시거든요. 지금까지 내 몸 사용 설명을